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발의됐던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사건의 수사 범위 등을 감안해서 다소 이전 특검법에 보다 좀 줄여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요.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법은 4월 3일부로 부의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선 이후에 본회의가 잡히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간에서는 대통령이 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헌법상 고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것조차, 이미 배우자에 대한 것이나 본인에 대한 것도 다 거부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상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서 외교를 활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방국가에 대한 매우 큰 외교적 결례이자 나라 망신입니다. 이러한 부적격자 대사를 받는 호주 정부와 호주 국민들 그리고 교민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참담합니다. 이번 일에 중요한 것은 결국 중대범죄를 은폐,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종섭 피의자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제출했는데 최상병 사건이 난 이후에 쓰기 시작한 새로운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도주를 방치했습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를 열고 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외교부 법무부의 관련자 전원을,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 그리고 관련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MBC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고 보도한 뒤 이 전 장관은 하루 만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4시간가량 면담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휴대전화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최상병 사건 이후 처음 쓰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은 하루 전날 자신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경찰 이첩을 돌연 취소했고, 그래도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을 가져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7월 말부터 8월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새로 쓴 휴대전화를 제출한 겁니다. 통상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검토할 때는 수사기관 입장을 중시한다는 게 출입국 업무를 해본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권한을 가진 법무부에 수사 대상이라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줬습니다. 호주로 출국하는 이 전 장관을 만나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바뀐 걸 내셨다는데.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뒤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었다며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